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사상계의 주필 장준하 선생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 선거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6월 3일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주 그 열띤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장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그 존경을 했다고 그래요. 김원봉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좀 한번 어떤 인물인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장준하는 이게 1918년, 그러니까 3.1운동 전해군이요. 1918년에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 연화동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장석이는 아주 열렬한 개신교 신자라고 그래요. 삼남 2녀 중에 막내 아들로 막내 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태어났고, 이 사람도 역시 장준하도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침 그 숭실전문학교가 일제 그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가 됐어. 그래서 신학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아버지 때서부터 그 아주 열렬한 개신교 집안이죠. 그 후에 이제 일본 제국 육군 갑종에 그 간부생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1944년, 그러니까 일본의 육군에 입교를 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해서 당시에 그 김준혁, 박승헌 이런 분들과 함께 1944년에 일본 육군에서 탈역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장 7개월간 뭐 2,500km라고 그러니까 엄청 먼 거지. 6,000리에 달하는 그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중경,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으로 가요. 그래서 일단 임시정부보다는 그 당시에 중국도 일본과 그 항일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군에 입교를 해서 거기서 준위까지 승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945년 그 다음 해에는 그 53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 한국 김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김구 주석을 만났어요. 김구 주석을 만나서
1945년 2월에는 이제 광복군에 입대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또 그 해방이 되니까 일제가 패망을 해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됐어요. 그래 이제 국내에서는 이승만과 김규식 뭐 이런 분들이 정부 수립을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던 그런 때인데, 처음에는 이 김구의 그 남북 합작 남북 합작을 주장하던 그런 분들하고 뜻을 같이 했지만 결국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쪽에 협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김구 선생의 김구 주석의 그 비서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철저한 김구 선생의 직계 노릇을 하게 됐죠. 그런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이 장준하는 한신대에 편입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교가 난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될 그런 무렵에 1953년 4월에는 당시 그 문교부 장관이던 백낙준의 제의를 받아서 그 문교부 기관지인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 사상을 인수해서 월간 종합지로 발전을 시켜. 바로 이제 사상계가 이제 창간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 이 창간호가 3,000부가 팔려나갔다고 하고, 아주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많이 보던 그런 그 월간 잡지죠. 이 사상계의 주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5.16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처음에 이 장준하는 사상계에서 그 자유당 정권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 5.16 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사상계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 그래서 이제는 그 군사 정부하고 강력한 그 반대 세력의 입장에 서게 돼요. 그 이제 이렇게 군사정부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상계를 아주 그 옹호하고 그러질 못하지, 이 사상계를 탄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상계가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준하는 그 다음에는 이 군사정부에 맞서서 당시 신민당의 통합 후보인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시 군사정부를 비판을 하기에 이르죠. 그러다가 이제 1966년에는
군사 정부로부터 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검거가 돼서 복역을 하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서울 동대문 을구에서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참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아주 상당한 그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신민당에서 이제 4년 국회의원을 하고 바로 또 그 신민당의 그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탈당을 하고 다시 통일당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9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김지아라는 그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김지아의 그 담시 오적을 이 사상계에 실었어. 그렇게 뭐 난리가 났지. 군사정부를 뭐 오적에 비유하는 그런 시를 썼으니까 이 독재 정권 하에서 그런 시가 용인될 리가 없지. 그래서 사상계가 우선 정관이 됐다가 4개월 후에는 폐관이 됐어. 이제 폐관된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도 끝나고 그러니까 다시 사상계를 복원을 해서 사장이 됐지만은 신민당 군사정부도 비판을 했지만 신민당도 역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신민당을 탈당을 해서 1973년 통일당으로 변신을 해서 통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어요. 그러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이 긴급조치, 옛날에 긴급조치가 뭐 1호에서 몇 호까지 그냥 쭉 갔는데, 긴급조치 1호 위반이 돼가지고 다시 또 15년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나온 그런 일이 있죠. 이제 말년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보다는 주로 이제 재야에서 뭐 김지하라든가 또 뭐 이 문익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재야에서 이건 정부 투쟁을 하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산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75년 8월 17일이지 포천에 있는 약사봉에 등산을 갔다가 의문사를 해. 거기서 죽어. 뭐 노무현이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말이지. 그 사망을 해서 죽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실족사라 이렇게 규명을 해서 끝냈는데, 일간에서는 이 실족이 아니고 일간에서는 그 사망에 좀 미스터리가 있다, 타살일 것이다, 이런 한간의 소문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원봉과 장준하 두 사람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준하하고 김원봉은 좀 그 진로가 좀 틀리지. 김원봉은 이제 공산주의자이고 장준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독재와 싸우던 그런 분으로 부류가 달라요.
다만 그 문익환 이 사람하고는 같은 개신교 신자로서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동료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은 장준하 사상계를 창간한 그리고 독재에 맞서서 싸워오던 그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숭상했다고 하는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